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에 1인당 가장 많은 돈을 명품에 쓴 나라로 우리나라가 선정됐습니다. 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집도 사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집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명품을 사고 싶은 니즈가 강하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명품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 중장년층이 아니라 젊은 층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미래도 굉장히 명품 시장은 밝을 걸로 예상된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명품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무려 21.5%나 된다고 합니다. 야,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명품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명품의 빅3 그룹이 있습니다. LVMH 그룹, 캐링 그룹, 리치몬트 그룹,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LVMH 그룹은 루이비통, 모에샹통, NSC 그룹이라고 하죠. 명품을요, 몇 가지 가지고 있냐면요, 무려 75가지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은요 107조 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빼놓고는 루이비통 그룹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익률이 20%에 가깝다는 겁니다. 2022년 수익은 약 19조 원으로, 야, 19조 원을 넘게 돈을 버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빼고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티커는 LVMH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이 LVMH 소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모에샹통, NSC 이런 주류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셀린느, 지방시, 겐조, 마크 제이콥스, 로에베, 뭐 로로피아니, 뭐 이런 브랜드들도 모두 LVMH 소속입니다. 2022년에도요, 특히 패션 부분은 거의 20% 이상 매출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 부분에 걸쳐서 10%에서 20% 정도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이 덕에요, LVMH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2022년 말 기준으로 LVMH의 아르노 회장이 전 세계 1위 부호로 등극을 했습니다. 명품이 잘 팔려서 아르노 회장이 1등으로 올라선 거죠. 자, 두 번째 그룹은요, 캐링 그룹입니다. 캐링 그룹은요, 대표 브랜드는 구찌입니다. 거의 캐링 그룹의 절반 정도를 구찌가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LVMH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한 26조 원 정도고요. 프랑스 기업입니다. 티커는 KER입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있냐면 역시 뭐 빵빵합니다.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브리오니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그 비싼 보석 부쉐론, 이 브랜드까지 캐링 그룹에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이 선글라스 쪽은 거의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캐링 그룹 소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리치몬트 그룹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스위스 회사입니다. 앞에 두 그룹은 모두 프랑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명품 시계의 최강자입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뭐 까르띠에가 있고요. 그리고 반클리프 앤 아펠이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요, 리치몬트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시계는 거의 죄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3대 장을 살펴봤습니다. LVMH 그룹, 캐링 그룹, 리치몬트 그룹. 자, 이렇게 그룹은 아니지만 명품 반열에 올라서 있는 또 투자 유망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에르메스가 빠질 수 없겠죠. 에르메스는 마구 비즈니스, 즉 말에 얻는 뭐 장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뭐 가방도 유명하고요. 스카프, 넥타이, 뭐 선물용으로 최고 아닙니까? 프랑스 회사고요. 티커는 RMS입니다. 뭐 벌킨백이나 캘리백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스카프라든지 주얼리도 있고요. 뭐 액세서리 모두 다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샤넬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라는 그 디자이너 출신의 창업주죠. 뭐 별명이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이 샤넬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방이 워낙 유명하지만 이 외에도 주얼리, 의류, 시계, 향수, 화장품, 이 패션 쪽에 모두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오픈런 문화를 처음 만든 것이 아마 샤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상장 기업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 롤렉스 브랜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롤렉스는 그야말로 손목시계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명품 브랜드에 올라섰는데요. 롤렉스는 아쉽지만 역시 샤넬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보통 명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페라리, 포르쉐 같은 자동차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메리어트 등의 호텔 기업들이 있겠고요. RH라고 하는 명품 가구 브랜드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뭐 MGM이라든지 윈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그룹 또는 그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룰루레몬, 뭐 나이키 뭐 이런 쪽도 명품 펀드나 명품 투자의 아주 유망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명품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해외 상장되는 ETF 또는 한국에 상장되는 ETF를 투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일반 펀드 중에도 이런 명품 기업들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명품 회사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뭐 LVMH를 비롯해서 케어링 그룹, 또 화장품 회사들의 에스테로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넬, 롤렉스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LVMH, 루이비통 그룹의 5년간 주가 추이, 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에르메스 주가 한번 볼까요? 예, 5년간 역시 3배 넘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백 사지 말고 이 주식을 사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는 조금 불안하다 할 때는 골고루 투자하는 명품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할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유명한 것은요, 아문디 S&P 글로벌 럭셔리 ETF라는 겁니다. 티커는 GLUX입니다. 아마 뭐 글로벌 럭셔리의 약자겠죠.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간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단 특징은요, 유로화 베이스라는 겁니다. 자, 이름은 똑같습니다. 아문디 S&P 글로벌 럭셔리 ETF인데요. 옆에 USD, 즉 US 달러로 베이스를 하는 요 ETF도 있습니다. 티커가 LUXU, 럭셔리의 약자겠죠. 요 두 ETF는요, 유럽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예, 바로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라는 ETF가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드는요, 354350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거 GLUX, LUXU, 그리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하나로 ETF.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다 공통적으로 S&P가 들어갔네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세 ETF는요, 동일하게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라는 추종 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GLUX는 유로화 베이스, LUXU는 미국 달러 베이스, 하나로 럭셔리는 한국 원 베이스로 운용이 된다는 거. 요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ETF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럼 이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리치몬트 그룹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LVMH 그룹, 그리고 에르메스, 뭐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딱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펀드 중에서는 명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펀드라는 것이 있고요. 에셋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펀드, 마지막으로 삼성 픽테 프리미엄 브랜드 펀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명품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펀드가
가장 좀 근접하고 투자 스타일이 조금 세 가지가 각각 개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한번 운용 현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명품의 세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명품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명품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